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50에 있는 논어, 저자는 최종엽입니다. 50의 공허를 논어로 채우다. 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직장과 가정에서 거의 남이 되어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삶을 위해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죽도록이라도 빚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똘똘한 집안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 퇴직, 건강 등 긍정적인 게 없지만 남은 긴 시간에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0에는 오늘을 읽어야 합니다. 숨막히는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이른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의 변화와 선택이 진짜 변화와 선택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 근심이 있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연히 접한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멀리라는 말은 목표입니다.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1강 공허한 50에서 공자가 하는 말.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50에 1000명을 낳은 공자는 화평의 시대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바로 지1000명입니다. 하지만 지1000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60에 이국에서 보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보낸 이순을 보냈습니다. 기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60이 되어도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만 있을까요? 어찌하여 한갑이 되어도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껏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천명에 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리워진 나의 길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흔이 되어서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즉, 미움받는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어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흔이 지나가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하여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신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비밀을 떨쳐내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흔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미움이란 나이 마흔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인생에서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0이 넘으면 재화만사성이 아니라 가화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이 좋았던 형제와 가족도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또 부부가 화목하면 재화반사성을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당시 공자가 비교적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엔 철저한 식습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0에 시작해야 할 건강관리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도 삶의 질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0에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밀려나면서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의 소리가 시작되기 쉽습니다. 50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건강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5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한 분야 획을 그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퇴직 이후에도 열중할 것이 있고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효는 일상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 나이 50이 넘으면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집니다. 50은
자신의 천명을 아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천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몸 관리가 부실했던 맹무백이 회관에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너무나 감명했습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프지 않을까만 걱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효의 개념은 일상의 문제였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드신 부모를 가까이서 모실 자식이 없다시피 합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도 잃고 돈 때문에 형제도 잃으며 그렇게 50대가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50대가 이 슬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마음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의 제자 자하가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빨리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님을 알았고 도착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향을 바꿀 용기도 없고 남들처럼 빨리 달렸으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0. 이제 방향과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원하지 않는 방향을 살아온 것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20살 대입시험이 중요합니다.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첫 직장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은 같아도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것도 차차 알게 됩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직과 전직을 시작하면 몇 번을 더 옮겨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게 최선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 후 같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간다고 해도 모두 두각을 나타낼 수 없고 여러 명 두각을 나타내도 모두 최고의 권위자 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원하는 길로 가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반면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50에 조급하다는 건 그래도 희망입니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건 그것 이외에 대부분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선택에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공자는 제자 중에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던 이도 안해였고 가장 어진 제자도 안해였습니다. 안해는 안빈낙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졸업은 했으나 취업은 못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싹으로 터였으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웠으면 당연히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는 공자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야 합니다. 힘내서 도전할 수 있는 나이 50대라 합니다.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 50대라 합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사람들이 따르게 하라. 공자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 본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 행동에 앞선 자공에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어렵지. 옳은 말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평과 비판을 앞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며 실천과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도 자신의 건강한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공감적인 삶의 모습을 하프타임에 그려야 합니다. 삶의 희극과 비극을 가르는 건 분명한 목표입니다. 한계를 선택하는 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2강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법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타인에게 충고하는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자는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노력하지만 소인은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원망과 핑계는 인생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듭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굴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여 새로운 변화를 느껴보세요. 내 삶의 리더가 되는 3가지 방법. 배경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학습입니다. 성장의 기쁨을 주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리더의 2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예화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힘.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직에서 업무 성과를 탁월하게 내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50부터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지라는 정신입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 원칙은 대체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원칙으로 정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50이 되면 뛰어남보다는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어려운 만큼이나 평범함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50이 되고 보면 소소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 또한 함께 지키기로 약속된 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건강한 조직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리더가 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인격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말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 건 그와 관련된 모두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 건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말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듣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공자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말이며 간절히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50, 60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일까? 남을 탓한다면 이 이유는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뜨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법. 시작이 반입니다. 뜻을 세우면 이미 절반입니다. 반드시 절반은 옹고입니다. 옛것을 익히는 것이 나머지 반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빛나게 했던 찬란한 성과는 모두 입지와 옹고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를 이룬 사람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공부하고 학습할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방법은 준비되어 있으니 목표를 정하고 뜻을 견고하게 세우면 됩니다. 옹고 후에는 지신이 찾아옵니다. 옹고 지신이 되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과 서먹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부모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곧 제일 모르는 아이가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는 걸 안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50에 들이닥칠 근심이 고마운 이유. 공자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근심은 지혜와 사랑과 용기의 덕을 닦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심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은 어휘를 듣고 배워 무엇이 옳고 그린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선하지 못함을 꽂히지 못한 것이 근심이라 했습니다. 현재도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타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책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궁리하고 연구해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살아오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또 선하게 사는 건지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이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어른의 위치에 들어섭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멋진 기회가 남아있기에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꼭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못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삶의 행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사익을 따를 것인가, 공리를 따를 것인가? 50의 1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즐거움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진 않았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익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원망이 많아집니다. 부자든 빈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는 이익이라는 의미와 예리하다는 뜻이 공존합니다. 그 이익이 누군가를 예리하게 찔러 아프게 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여 50이 되는 지금까지 사리사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 공리, 공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강 흔들리는 50은 50을 다잡아 주는 힘.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가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50. 지천명.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 전반은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의 책임자로, 인생의 후반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삶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간절한 뜻을 지닌 사람은 돈이나 출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뜻을 바꾸지도 않으며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50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뜻이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우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다. 책을 읽지 않고 살아왔다면 책에는 책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얻기 어려운 정보와 통찰력, 사고의 확장을 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왔다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야를 조금 더 파고드는 집중 독서가 자신만의 강점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책만 읽었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독서의 목적은 독서 자체가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독서는 시간 사치에 불과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읽기를 잠시 멈춰더라도 실천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독서의 길입니다. 단 하나의 덕이라도 있으면 된다. 덕은 10개의 단어로 풀었으면 인, 의, 예, 지, 신, 자, 우, 공, 효, 용입니다. 덕 있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외로울 리 없습니다. 이속을 위해 만난 사람은 이속이 사라지면 더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모-자식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식은 유산 상속에만 관심이 있고 부모 복양에는 소홀합니다. 부모를 모시는데 형은 동생에게 미루고 동생은 형에게 미룹니다. 병들고 몸 불편한 부모를 요양원에 맡겨놓고 자식은 여행을 떠납니다. 성인이 된 이후 50이 되기까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에 홀로 왔지만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홀로 왔기에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덕을 키운다는 건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지닌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외로움과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이웃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나와 우리 식구만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타인도 그 기준에 추가할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은 먼저 하고 얻는 것은 뒤로 하라. 50에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50이 되기 전에는 인을 실천할 겨를이 없습니다. 50 이후에는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균형 잡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어렵지만 인생 후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기쁨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걸 말하지만 이익은 뒤로 하고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보상도 없는 일을 선뜻 나서서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어려운 일을 해준다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50에 생각해보니 똘똘한 집 한 채만이라도 남겨지기를 바라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한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대로 된 취미생활도 하나 못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부부의 시간과 아이들과의 시간, 부모님과의 시간과 형제 자매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시간을 모두 그 똘똘한 집 한 채에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똘똘한 집 한 채에 현재의 모든 시간이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나다움이 무엇인지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여유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이 누구답게 살아온 삶인지 궁금합니다. 50 이후에도 내 삶인 듯 아닌 듯 그렇게 계속 가야만 하는 것인지 조금 어색하겠지만 나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 20살의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인생 후반을 계획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명제가 주는 의미는 무겁지만 사람들의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2등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반과 후반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프타임을 이용하여 인생 후반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유일한 삶입니다. 내가 살아갈 삶 또한 누구도 살지 못할 하나뿐인 삶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다가올 삶을 계획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상 모두 다 힘들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즐겁게 보입니다. 인생 하프타임에 해결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50부터는 인자의 삶이 좋다. 조직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얻는 건 그의 세상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세상을 얻는 건 세상 전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치열하게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와 도량을 지닌 채 살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잘난이도 못난이도 모두 서성이다. 언제부터인가 부자를 보면 신경질이 났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걸 보면 질투와 시기심이 마음이 쓰리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랫사람이나 후배들을 적지 않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했던 것과 너무 많이 떨어진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누군가에게 배우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품고 배움에 임하면 쉽지 않습니다. 배울 때는 일단 내 생각을 조금 접어둬야 합니다.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것.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 내가 욕 먹는 게 싫은 것처럼 남도 욕 먹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 듣는 걸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지만 남에게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바라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푸지 말라. 내가 주체가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나입니다. 50이 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한 인생 후반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마음이면은 분명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멋진 그릇을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하며 사는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변화를 추구하며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한자 그릇기를 자세히 보면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개 정도의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라는 옛 현인들의 의도인 듯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입니다. 자기 한 몸이라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은 자기를 넘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 번째 그릇은 지역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릇이 되는 일입니다. 인생의 네 번째 그릇은 국가와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50에서 하는 변화와 선택이 나의 변화와 선택입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으라.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듣는 것보다 보는 것 더 신뢰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화났을 때,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법. 공자께서는 정말 마음 깊이 연인을 사랑한다면 그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 핑계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문제이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칼에 평가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핑계를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50에 조직을 벗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돈으로, 내는 세금조차 내 손으로 계산하거나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자처럼 호학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강점을 강화를 위한 강학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공자의 공부 방법은 궁금해하는 제자와 잘 표현하고 싶어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어야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세 개는 스스로 알아서 찾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공자는 제자를 다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50이 되어야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밀려온 삶이 아닌 밀어가는 삶이 주도적인 삶입니다. 50은 타인의 삶에서 내 삶으로의 노선 변경이 가능한 때입니다. 주체적인 삶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고 자기 개발이 되면서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책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이나 춘추시대나 사람이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이 없음을 공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말세로구나. 더 이상의 희망과 미래가 없구나. 많은 이가 타인의 단점이나 잘못은 볼록 렌즈를 통해 보고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오목 렌즈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 자신의 단점이나 잘못은 늘 작아 보입니다. 10살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20살에는 연인, 30살에는 야심, 50살에는 탐욕에 움직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인정하듯 타인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겸손해지라는 명령입니다. 조금 더 이유를 바라보라는 언유입니다. 선택에 따라 50원 장벽이 되기도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50원 장벽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머지않아 내 인생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50은 기회의 사다리,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생의 도전을 50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기 위한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길을 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다 해도 지켜나가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확연히 보이는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미지의 길을 간다는 건 험한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성숙한 도구는 꾸준함입니다. 하나를 꾸준하게 하려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매일매일의 포기가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즐기며 사는 건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싫어도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삼아야 할 두 가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50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사람은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람답게 살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자의 기준은 주와 비에 있습니다. 주는 보편적, 개인적인 입속을 넘어 타인과 화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는 견주다, 비교하다, 사적을 의미합니다. 리더에겐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조직을 망치는 리더의 잘못된 리더십,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0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비의 삶에서 주의 삶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50의 성숙기간은 4보다 공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을 넘어 공공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입니다. 논어는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제발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마라.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만 핑계라도 대면서 자리를 모면해야 체면이라도 챙길 수 있기에 무가치한 핑계인 줄 알지만 만들어냅니다. 나이를 먹으면 핑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위안과 안정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화가 싫어집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거나 관련 경험이 없어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의 핵을 긋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것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했으는 안 될 말이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배우고 극복해가며 이뤄내는 삶이 가치 있고 재밌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살면서 가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귀신의 유무보다 더 긴급하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니 당장 긴급하지도 분명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 삶에 더 집중하고 노력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기라는 것이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면 행복한 인생을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눈을 뜨고도 제대로 못 보고 귀를 열고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또 다양한 정보 속에 사실과 다르게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50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더 열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려면 99가지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공부하라. 공자는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갈급한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번 배운 지식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50. 남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간절함을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는 현재 일에 간절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에 간절함을 더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일의 의미를 다하는 건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익히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공자의 말씀을 시작으로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수많은 선택과 흔들림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습관이 있습니다. 50엔 희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딱 한 단계만 더 멀리 보고 생각하라. 19세기 영국의 대표 소설가 찰스 디킨슨은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근심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민은 실행이나 실천을 할 때보다 시작하기 전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더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만한 대가를 인내해야 해결됩니다.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불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편안한 오늘이 되고 편안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불편한 오늘이 됩니다. 하루하루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들의 길을 걸어온 것이고 하루하루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보통의 사람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사람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리더의 인생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군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모두 군자 리더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만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쉽게 얻어진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여 사소한 그 어떤 것도 타인과 나누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해가 났을 때 젖은 볏짚을 말려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50에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넘어졌는지, 왜 곤란함을 겪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공자의 지적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도 배우려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목표를 정하면 바로 준비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건 목표를 정한 게 아닙니다. 배움 없이 고민만 하면서 특별한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오만에 불과합니다. 시작하는 용기를 낼 수 없다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살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50은 분명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돌아보고 계획하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 50의 나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계획해 보기에도 아주 적당한 때입니다. 혹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50은 다시 한번 출발해 보기에 절대로 늦지 않은 시기입니다. 용기를 내어 멋진 삶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50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다. 나폴레옹 힐은 그의 명저 성공의 법칙에서 그 이유를 열정에서 찾았습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열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사람과 열정과의 관계는 전기기관차와 전기와의 관계와 같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50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시간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50의 시기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